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무심코 섭취한 건강식 채소 한 그릇이 당신의 신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 수 있습니다. 혹시 밤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두세 번씩 오가고 아침이면 눈꺼풀이 붓거나 저녁 무렵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짜게 먹지 않고 술을 멀리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러한 무거운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약이 되었던 겨울철 채소와 뜨끈한 국물 요리가 노화된 신장에는 칼륨과 인, 나트륨이 농축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식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60대 이후 겨울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와 반대로 지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소 5가지, 그리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3가지 핵심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적용해야 할 생명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서실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겨울이며 왜 60대 이후에는 같은 채소가 약이 아닌 독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생리학적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고성능 정수기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신장 내부의 미세혈관 탄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 오면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본능적으로 수축합니다. 마치 추위에 수도관이 얼어 좁아지듯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상승하고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은 감소합니다. 즉, 겨울은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인 셈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추위를 녹이겠다며 뜨거운 국물, 말린 나물, 진한 보양식을 즐겨 찾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칼륨, 인, 나트륨 같은 성분을 예상보다 훨씬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를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말리거나 장시간 끓이면 수분은 증발하고 성분은 농축됩니다. 겉보기엔 부피가 줄어 더 많이 섭취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한 숟가락당 칼륨과 인의 밀도가 몇 배로 치솟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0대에는 소화해냈던 실외기국이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국물을 남김없이 비우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국물에는 채소와 해조류에서 용출된 각종 미네랄과 나트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진한 국물은 꽉 막힌 배수구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배설되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로 인해 소변 배출이 어려워지고 부종이 생기며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칼륨 축적입니다.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호흡 곤란이 오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겨울철 응급실에는 이러한 고칼륨혈증으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생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을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평생 쉼없이 일해온 신장을 겨울철만이라도 덜 혹사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드시면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겨울 채소 5가지를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냉장고 속 식재료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해당 식재료가 있다면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섭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격적인 내용에 앞서 현재 내 신장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간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 속의 사소한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다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 들고서야 후회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자가 진단이 아니라 노후 건강을 지키는 생명 점검표입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거울을 보십시오. 눈꺼풀이 평소보다 붓고 얼굴이 푸석해 보입니까?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패여 오래 남는다면 체내의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여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요 증상입니다. 하룻밤 사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잠에서 깨시나요? 특히 겨울철에 이 증상이 심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밤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저녁 늦게 섭취한 국물과 채소로 인해 신장이 강제로 야근을 하는 셈입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셋째,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머리가 멍하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찬 증상이 겨울철에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노폐물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 등이 동반됩니다. 특히 손발 저림, 근육 힘 빠짐, 가슴 두근거림이나 맥박이 끊기는 느낌은 단순 스트레스가 아닌 칼륨 배출 장애의 신호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과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 주의를 들으신 분, 겨울철 국물 요리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댓글에 숫자 3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핵심 정보로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지만 겨울철에는 오히려 신장을 혹사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채소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절대 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아닙니다. 섭취량과 빈도, 그리고 조리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살리느냐, 망가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섬유질이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조 과정에 있습니다.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사라지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은 고도로 농축됩니다. 생채소로 먹을 때는 괜찮았던 양이라도 말린 시래기로 섭취하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미네랄 부하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시래기를 넣고 푹 끓인 국물까지 마시는 것은 농축된 미네랄 덩어리를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녹즙입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등을 갈아 아침 공복에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녹즙은 해독제가 아니라 독성 물질과 같습니다. 믹서로 갈게 되면 식물의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갇혀있던 칼륨이 액체 상태로 급격히 용출됩니다. 이를 마시면 위장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혈중 칼륨 농도를 급상승시킵니다. 세 번째는 묵은지입니다. 씻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묵은지의 핵심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내 미세혈관에 압력을 가해 여과 장치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묵은지 특유의 감칠맛과 짠맛은 밥과 국물 섭취량을 늘려 전체적인 염분 섭취를 과다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산후조리와 피를 맑게 한다는 인식 때문에
국물까지 싹 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풍부하며 국을 끓이면 이 성분들이 국물에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매일 국물까지 섭취하면 노폐물이 필터에 끼듯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골국 및 진한 고기 육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시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한 육수에는 인, 파스퍼러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배출되지 못한 이는 체내에 쌓여 칼슘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며 낙담하거나 나는 괜찮겠지라며 무시해선 안 됩니다. 재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버틸 수 있도록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를 저는 신장 친화적 조리법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원칙, 끓는 물에 데치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이것은 신장 식단의 10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채소에서 주의해야 할 칼륨과 옥살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유해 성분의 상당량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친 물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이 아깝다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신다면 그것은 세탁하고 난 폐수를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 갈지 말고 씹어서 드십시오. 앞서 언급했듯 믹서기로 갈아 마시는 것은 칼륨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채소를 씹어 먹으면 침 속에 소화 효소와 섞이고 이와 장을 거치며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는 신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믹서기가 엘리베이터로 사람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이라면 씹는 것은 계단으로 한 명씩 천천히 올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갈기보다 잘게 다지거나 푹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세 번째 원칙, 채소는 낮에 먹고 저녁 섭취는 최소화하십시오. 신장은 낮 동안 활발히 일하고 밤에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늦은 저녁에 수분이 많은 채소와 국물을 섭취하면 쉬어야 할 신장을 깨워 밤새 소변을 만들게 합니다. 이는 야간뇨를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채소 반찬은 활동량이 많은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양을 줄이거나 이른 시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무 같은 채소는 점심 메뉴로 적합합니다. 추가로 한 끼 채소 섭취량은 본인의 2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국물은 맛만 보고 남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앞서 배운 조리 원칙, 데치기, 씹어먹기, 낮에 먹기를 적용하면 겨울철 굳은 몸을 풀어주고 신장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라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별표 겨울무 별표입니다. 무에는 소화효소가 풍부하여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다만 생으로 드시기보다 얇게 썰어 데친 후 들깨가루 등을 넣어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십시오. 두 번째는 별표 애호박 별표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잎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 등 영양 성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얇게 썰어 살짝 볶거나 데쳐서 무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간은 소금 대신 파, 마늘, 참기름 등 향신 채소로 맛을 내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가지 별표입니다. 가지의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모세혈관 덩어리인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 역시 찜기에 쪄서 부드럽게 만든 뒤 가볍게 양념하여 드십시오. 말린 가지보다는 수분을 머금은 촉촉한 상태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별표 얼갈이 배추 별표입니다. 일반 배추보다 섬유질이 부드러워 장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장 기능이 원활하면
독소 배출이 잘 되어 신장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끓는 물에 데쳐 물을 버린 후 연한 된장국 건더기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별표 깻잎 별표입니다. 깻잎의 독특한 향 성분은 입맛을 돋우고 요로의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깻잎 역시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이 실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시래기국과 곰탕을 즐겨 드시던 이정식, 가명, 어르신은 심한 야간뇨와 하지 부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약물 처방을 늘리기보다 식습관 교정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나물은 데쳐서 물을 버리고 갈아 마시던 습관을 멈추고 국물 섭취를 중단하며 저녁 식사를 조절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불과 3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선명하던 양말 자국이 사라졌으며 하룻밤 3번 이상 깨던 야간뇨가 1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숨이 덜 차고 살 것 같습니다. 라는 환자분의 말씀이 제가 이 정보를 계속 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이 몸을 돕는 것은 사실이나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 신부전 4단계 이상, 투석 중인 환자분들은 수분과 칼륨 제한이 훨씬 엄격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겨울철 신장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 냉장고를 점검하고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현재 겪고 계신 증상, 야간뇨, 부종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과 튼튼한 신장을 위해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